누가 회의에서 당신을 정면으로 깎아내릴 때 그 직후 당신 몸이 뭘 하는지 아세요? 누군가 갑자기 당신이 한 일을 대놓고 지적합니다.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요. 누군가는 곧장 받아칩니다. 목소리부터 올라가죠. 누군가는 그건 나중에 하고 슬쩍 화제를 돌립니다. 누군가는 머릿속이 하얘져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네 맞아요 하고 웃어버려요. 내 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뇌가 흔히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골라버린 생존 모드일 뿐이에요. 오늘은 위협 앞에서 당신이 어떤 모드로 튀어나오는지 4가지 유형으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면을 같이 떠올려 보죠. 금요일 오후 회의실입니다. 당신이 준비한 자료를 막 띄웠는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끼어듭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살짝 비꼬는 말투로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당신 몸은 당신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얼굴이 화끈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지죠. 머리로 침착하자 하기도 전에 몸은 이미 정해버렸어요. 받아칠지 피할지 굳을지 맞춰줄지를요. 우리가 흔히 성격이라고 부르는 그 반응, 사실은 이 찰나의 몸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이 생존 모드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00년쯤 전 한 생리학자가 위협 앞 동물의 반응을 2가지로 정리했어요. 맞서 싸우거나 달아나거나. 그 유명한 투쟁 혹은 도피죠. 이후 임상과 대중심리학에서는 여기에 얼어붙는 반응과 상대를 달래 맞춰주는 반응을 더해 흔히 4갈래로 이야기합니다. 이 넷을 가르는 건 2개의 축이에요. 첫 번째 축은 몸이 스위치를 켜느냐 끄느냐. 켜져 달려들면 싸움이나 도망, 꺼져 멈추면 얼어붙음입니다. 두 번째 축은 위협을 향해 가느냐 피하느냐. 맞서면 받아치기, 물러나거나 달래면 회피와 맞춰 죽이죠. 이 2축을 겹치면 깔끔한 4칸이 나옵니다. 자, 4가지 생존 모드를 공개합니다. 오른쪽 위, 받아치기형. 위협이 오면 곧장 맞섭니다. 목소리부터 올라가고 반박이 먼저 나가죠. 오른쪽 아래, 딴말 회피형. 정면 충돌은 피하고 화제를 돌리거나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메시지는 읽고도 답을 미루죠. 왼쪽 아래, 얼어붙음형. 머릿속이 새하얘져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와서야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이불을 찹니다. 왼쪽 위, 맞춰주기형. 속은 상했는데도 네 맞아요 하고 웃으며 상대를 달래 갈등을 가라앉히죠. 어느 칸이 가장 뜨끔하셨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당신 몸이 가장 자주 고르는 길일 뿐이에요. 같은 회의실, 같은 한마디. 그런데 2사람의 반응은 이렇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곧바로 펜을 탁 내려놓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그건 사실과 다른데요.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가죠. 받아치기형입니다. 옆자리 사람은요. 같은 말을 들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어깨가 굳고 시선은 책상 한 점에 못 박힙니다. 할 말은 그날 밤 침대에서야 떠오르죠. 얼어붙음형입니다. 신기한 건 2사람 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일부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정해버린 겁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모드일까요? 잠깐 멈추고 가장 가까운 쪽에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누가 회의에서 나를 면박 줄 때 반박부터 먼저 튀어나온다. 그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돌리고 싶어진다.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안 떠오른다. 일단 웃으며 맞아요 하고 분위기부터 풀려 한다. 불편한 메시지는 읽고도 한참 답을 미룬다. 갈등이 끝난 뒤에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오래 곱씹는다. 자, 어느 문장에서 가장 크게 고개가 끄덕여졌나요? 한 칸에만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은 주 모드 하나에 상황 따라 바뀌는 보조 모드가 섞여 있거든요. 앞서 2축으로 나눴죠. 이번엔 그중 한 축, 위협을 향하느냐 피하느냐만 떼어내 한 줄 위에 세워보겠습니다. 켜짐과 꺼짐은 잠시 접어두고요. 왼쪽 끝은 위협을 향해 간다. 오른쪽 끝은 위협에서 물러난다. 받아치기형은 가장 왼쪽, 정면으로 부딪히죠. 맞춰주기형은 가운데쯤입니다. 물러나긴 하는데 등을 보이는 대신 상대를 달래며 다가가요. 딴말 회피형은 좀 더 오른쪽, 슬그머니 발을 빼고, 얼어붙음형은 가장 오른쪽, 아예 멈춰버립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용감하고 비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신호에 대한 방향만 다른 반응입니다. 당신 화살표는 지금 이 선 위 어디쯤에 있나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내 반응은 상황이 그래서라고 봐줍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받아쳤지 하고요. 그런데 똑같은 반응을 동료가 하면 이렇게 못 박습니다. 쟤는 원래 욱하는 성격이야. 내 행동은 상황 탓, 남의 행동은 성격 탓.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본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서 사무실 험담이 시작돼요. 우리가 제 성격이라 부르는 건 대부분 그 사람이 그 순간 고른 생존 모드였을 뿐인데 말이죠. 그럼 유형별로 그 반응 직후에 해볼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릴게요. 받아치기형은 반박이 올라올 때 딱 한 번 숨을 쉬고 한 박자만 늦추세요. 받아칠 권리는 그대로 두되 타이밍만 미루는 겁니다. 딴말 회피형은 자리를 뜨기 전에 이 얘기 내일 다시 하죠라고 한 문장만 남기세요. 피하되 문은 닫지 않는 거죠. 얼어붙음형은 굳었을 때 잠깐 생각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를 미리 외워두세요. 침묵을 메우는 안전 문장입니다. 맞춰주기형은 웃으며 맞아요 하기 전에 제 생각은 좀 달라요 한마디를 먼저 꺼내보세요. 핵심은 유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동 반응 뒤에 내 선택을 하나 끼워 넣는 겁니다. 다시 그 회의실로 가볼게요. 이번엔 자기 모드를 아는 사람의 순간입니다. 똑같이 비꼬는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얼굴이 화끈해지고 받아치고 싶은 욕구가 목까지 차오르죠. 받아치기형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그 반응과 행동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숨을 한번 쉬고 속으로 말하죠. 아, 내 생존 모드가 켜졌네. 그러고는 한 박자 늦춰 차분히 말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반응은 그대로였지만 결과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굳어서 말 못하는 맞은편 사람을 봅니다. 예전 같으면 답답하다 했을 텐데 이번엔 압니다. 아, 저건 성격이 아니라 저 사람의 얼어붙은 모드구나. 오늘 이걸 기억해 주세요. 위협 앞 그 찰나의 반응은 당신의 약점도 성격도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려고 몸이 가장 빠르게 골라낸 생존 모드일 뿐이에요. 거기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드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반응과 자신 사이에 작은 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비로소 선택이 시작되죠. 오늘 누가 당신을 지적할 때 튀어나온 반응에 아, 이건 내 받아치기 모드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왜 나는 늘 내 탓인데 쟤는 늘 운 좋아서일까? 성공과 실패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마음의 버릇을 자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이름 하나 붙여보시길